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오늘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먼저 대담에 앞서서 두 정상의 주요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은 먼저 이 양국의 이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日本政府としてはこの措置を非常に厳しい状態にあった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のものとして評価しています。その際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今後、措置の実施とともに両国間の政治、経済、文化等の分野における交流が力強く拡大していくことを期待いたします。本日もいくつかの具体的な成果が見られたと考えていますし、今後とも両国で頻繁に連携し、一つ一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シャトル外交、再開で一致したわけですから、今後適切な時期の訪韓を私としても考えて検討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っています。ただ、今の時点で具体的な時期については決まってはおりません。 네, 두 정상의 주요 발언을 저희가 듣고 오셨고요. 먼저 부소장님의 총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다들 많이 언급을 하듯이 예. 그동안 어려웠었던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는 첫발을 내디뎠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것은 예. 뭐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수출 규제 해제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WTO
취하라든지 제소 취하라든지 그런 것이 서로 막 교환이 됐고 안보와 관련해서는 예, 예. 지소미아를 좀 더 정상화 내지는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얘기가 일단은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정상화의 한 자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 또 셔틀 외교를 다시 이제 복원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뭐 정치적인 차원에서 한일 간의 어떤 측면이 새로운 모습을 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그 두 정상이 얘기하는 분위기를 봐서도 예, 예, 예. 예. 우리 윤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인 모양새가 좀 더 나타난 것 같고 예.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짚어나가는 그런 그 모양새가 좀 나타났는데 예, 예. 이번에 정상회담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뭐 비판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뭐 달리 또 표현을 하자면 윤 대통령 내지는 한국에 좀 더 일본을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포용적인 측면이 이 회담을 가능하게 했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뭐 이쪽에 찬사라고 그럴까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만남이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이유를 꼽자면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이후의 만남이라서 예, 예. 더욱더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 해법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대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 한국 예, 예. 내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정치나 외교를 잘 모른다고 그럴까 아마추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양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일본의 입장이라고 그럴까 일본 그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래 거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성사되기 어려운 또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특히 예. 아까 그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회담 중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여기 와서 언뜻 처음 좀 들었는데 예. 아마도 그런 부분이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아까도 언뜻 얘기가 나왔지만 당시 외상으로 해서 당시 아베 총리가 매우 머뭇거렸다고 그럴까 조금 그 미온적이었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당시 기시다 외상이 좀 그러니까 강력 추진을 했다고 그럴까 본인의 스타일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 합의가 있었는데 예. 그것이 또 한국에서 이제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중단된 듯한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됐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기시다 수상한테는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전에 거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금은 이러한 그 좋은 한국의 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조심스러운 식의 모양새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또 생각이 예. 듭니다. 조심스러운 좀 부분이 엿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겠다라고는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예, 예. 불구하고 사죄라는 표현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 그러면 예.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에 사과에 준하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언급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예. 그 좀 속에 더 담겨 있다라고 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일본식 여태까지 한국에 대해서 좀 보여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또 한국으로 해서는 좀 더 확실한 사과의 표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아직 조금은 또 일본으로서는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추후에 어떤 것을 보자는 그런 것도 있었던 일본 것 내 같고요. 여론이나 이런 것도 좀 의식을 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여태까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3월 6일에 나왔던 한국 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은 정치가들이 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그 조치를 결단으로 해서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 인사들도 그렇고 예. 뭐 정부 그러니까 기시다 정부 내각 내 인사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결단을 내려줘서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는 있었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이제 그 일본 역시도 야당에서의 반응이라든지 일반 여론에서의 반응은 한국보다는 좋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거기도 역시 좀 더 한국을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시다 수상의 지지도가 그렇게 예.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장 기시다 수상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든지 그런 예, 건 4월에도 없지만 선거가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월에 있을 그 지방 선거도 있고 이게 국정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정치의 향방이라고 그럴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바로메타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요? 저는 뭐 그대로 구상권은 애초에 상정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3월 6일에 있었던 그 해법 조치보다도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이나 현 정부 관계자들의 기본적인 대일 정책은 3.1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로 해서 나타났던 그 입장이 좀 더 중요하게 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를 갖고 한일 관계라고 한국의 대일 정책을 크게 좌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아까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일 정책, 한일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식의 이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국익이 아닌 그런 그 과거사 문제랄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내지는 몇 차례 오늘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일 관계를 내지는 일본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차례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대일 정책의 방향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기금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들이 이 기금에 참여를 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역시 아까 다른 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네네. 좀 더 확실하게 좀 얘기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근데 지금까지 또 많이 얘기되는 부분은 그리고 하야시 외상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얘기로 해서 보면 더 이상은 피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막지 않겠다는 식의 얘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해소가 된다 어쩐다 얘기를 정확하게 몰랐었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 당국끼리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라든지 한국의 이제 그 경제 쪽에서든지 결국은 그 서로 상호주의로 해서 서로 그것을 해소하겠다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 저는 경제 단체도 지금 뭐 혹 그 보도 중에는 10억씩이라고 하는 식의 얘기도 있고 다소 좀 적은 기금이 규모가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 앞으로 추후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평에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회담의 성과 중 하나를 꼽자면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의 경우에 한일 안보 협력이 앞으로 좀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지소미아 정상화는 아까 우리 윤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대일 정책 자세가 지금하고는 틀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맺어놓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고 그럴까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은 그런 측면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또 일본으로부터 얻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역시도 지소미아의 정상화 내지는 활용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특히 이제 북한 미사일의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력이랄까 이런 것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경제적 성과도 짚어보면 뭐 앞서서도 이제 총평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풀었고 우리도 WTO 제소를 취하를 했는데 앞으로 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아까도 언뜻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막상 지금 그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한국이 얼마만큼 그 경제적인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아마 스터디가 있었던 걸로 알지만 크게 지금 없었다고 없어, 얘기를 예. 하고 초기에 좀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와 관련된 한국 내 기업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상징적인 측면이 좀 더 강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오히려 그것들이 얘기됨으로 해서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 산업 자체만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예를 들어서 좀 더 교류가 활성화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더 경제적인 효과로 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회담의 경우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게 또 두 번의 만찬을 가진다 이 부분이었는데 예, 예. 이례적인 경우인 거죠? 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만찬을 두 차례 하고 뭐 일본이나 한국 문화로 해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소위 말해서 2차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 니즈카이라고 하는 것이 만찬 이후에 한 번 더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예. 한일 간의 공이 갖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로 해서 이런 예.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해서 좀 더 특히 이제 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좀 더 밝혀졌지만 일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대통령이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금 썼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갔다고 하는 두 번째 갔던 그 오므라이스 집이라든지 하는 예, 것은 예. 예전에 갔던 기억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알아서 일본 쪽에서 또 각오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최대한 일본이 또 나름 성의를 표시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앞서 이제 짧게 좀 총평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진전된 한일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일단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고 또 이 이후에는 또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진전된 예.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난 한 5년간 내지는 한 10년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진행된 것으로 해서 내지는 지난 한 20년간 가까이 진행된 걸로 해서 한일 관계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신뢰 부족. 한국은 뭐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뭐라고 그럴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특히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신뢰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런 신뢰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육성적으로 좀 더 커질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되고 그런 걸로 해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차원에서는 셔틀 외교의 중요성 그리고 신뢰가 복원이 되고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이례적으로 한일 관계 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특히 한국의 어떻게 보면 주도라고 그럴까 리더십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한국한테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오늘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